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4.15 부정선거에 대해 논해보겠습니다. 저번 4월 15일에 이뤄졌던 총선은요, 여러가지 정황적 증거를 봤을 때 부정선거가 거의 맞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면 이 정황적 증거가 너무 차고 넘치게 많고, 이게 그 증거들이 부정선거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거든요.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거든요. 이게 반박이 안 됐어요, 여태껏. 아무런 반박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무래도 증거야 뭐 차고 넘칠 정도로 많지만, 그래도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좀 가장 대표적인 5가지 증거를 모아봤어요.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분은 월터 미베인 교수님이라고 부정선거에 관련한 세계적인 석학이십니다. 세계 탑급 클래스예요. 이분보다 부정선거에 대해서 더 전문가는 없어요, 세상에. 이분이 잡으신 부정선거가 전세계 8건인데, 이분 손에 잡히면은 이게 안 걸린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또 제3자라는 특징이 있으시죠. 왜냐면 이분은 미국인이니까요. 미국인이니까 한국이라는 그 외국에 대해서 정치적인 중립성을 가질 수가 있어요. 뭐 민주당이니 새누리당이니 그분이랑 아무런 관계가 없죠. 그러니까 이분이 발표하신 이 논문은 아주 믿을만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역대 전적이 8.8승이에요. 뭐 이란부터 해가지고 볼리비아 다 후진국들인데, 대체적으로 못 사는 나라들인데, 이런 나라들이랑 우리 한국이란 나라가 같이 어깨를 겨루게 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창피한 일이죠, 창피한 일. 근데 어쨌든 간에 이분한테 걸린 나라 중에 그냥 넘어간 나라가 없어요. 뭐 내전이 나거나 뭐 대통령이 탄핵이 되거나 이런 안 좋은 결과가 있었어요, 다. 어쨌든 간에 이분이 부정선거라고 논문에 쓰셨다는 것 자체가, 이 왼쪽에 논문 보이시죠? 그것만으로도 아주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왼쪽에 논문 보시면은 빨간색으로 표시된 점들이 많은 게 보이죠? 저게 다 이상한 징후들이에요, 저게. 부정선거가 탐지됐다는 증거거든요. 어쨌든 간에 자세한 거는 논문을 해석해 놓은 것들이 인터넷에 많이 있으니까 그걸 알아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세계적인 부정선거 석학이 8.8승이신 석학분이 한국 선거를 부정선거라고 하셨다는 거, 그게 포인트입니다. 아주 결정적인 증거죠. 증거. 참관인 봉인지 필체가 바뀌어 있습니다. 위에 게 진짜 참관인 필체인데요, 아래 거는 누가 봐도 필체가 다르죠. 글자가 누가 봐도 다르죠. 특히 정 글자가 많이 다른데, 밑에 동그라미 보세요. 모양이 다르죠. 위에 거는 하트 모양인데 아래 거는 그냥 원형이잖아요. 이게 바뀌었다고 본인이 주장하셨어요, 이거 쓰신 분이. 근데 문제는 이분만 바뀐 게 아니라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다른 것도 진짜 많이 바뀌었고, 이게 왜 설명이 안 됐냐는 거죠. 이거를 왜 해명을 안 해놓고, 아니 부정선거 의혹 가지 말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아니 참관인 본인이 틀렸다고 하는데, 보세요. 이 봉인지 보세요. 이게 아주 붙이기도 편하고 떼기도 편해요. 누가 뗐다 붙여도 아무도 모를 것 같아요. 이거 무슨 홈쇼핑에서 파는 그거 같아요. 39,800원짜리 뗐다 붙였다 하는 거. 아주 편리해요. 이거를 뭐 투표함이라고 해놓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 국격이 살살 녹고 있다는 증거죠. 보시면은 종이를 다 파쇄해가지고 버려놨는데, 이 왼쪽 사진 보시면은 이게 다 도장도 찍혀있고 어디 당이라고 글자도 적혀있고, 이게 해명이 제대로 안 됐어요. 이거를 무슨 연습용 종이라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자기들이 연습용 종이라 하면 이게 연습용 종이가 되는 거예요? 아니 엄연히 도장에 찍혀 있고 이렇게 파쇄된 종이가 나왔는데 누구라도 이상하게 생각하죠. 그리고 뭐 이것만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다른 정황들이 부정선거라는 그걸 뒷받침해주고 있으니까 뭐 참관자 서명이 바뀌었는데 아니 당연히 의혹을 갖는 게 맞죠. 이거는 저는 그 투표함 종이인 게 확률이 높다고 봐요. 그뿐만이면 모르겠는데 우리는 또 찬란한 수출 역사를 갖고 있죠. 이라크에다가 전자개표기를 팔아먹었는데 이게 또 부정선거에 사용됐어요. 이게 부정선거란 게 오피셜로 발표됐고요. 이거는 검증이 된 거예요. 우리 전자개표기가 부정선거에 써졌다. 그래서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결과가 어땠냐? 이러한 이상한 통계 수치가 나온 거죠. 이 통계 수치는 뭐 여러 군데에서 보셨겠지만 보시면 민주당이랑 통합당이랑 비율이 어떻게 63대 36 이게 어떻게 63대 36이 세 군데 지역에서 동시에 나올 수 있냐는 거죠. 이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100번 양보해서 이게 서울 한 군데서 이게 63대 36이 나올 확률만 해도 100분의 1도 안 되거든요. 100분의 1이야 쳤을 때 두 군데에서 일어날 확률은 100분의 1 곱하기 100분의 1인 만분의 1. 세 군데서 동시에 일어난 일을 확률은 100분의 1 곱하기 100분의 1 곱하기 100분의 1. 그러니까 100만분의 1이거든요. 이 100만분의 1도 일어날 수 있다. 이게 좌파들 쪽의 주장인데 100만분의 1의 확률을 가지고 자기들이 부정선거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걸 국민들한테 믿으란 거예요. 100만분의 1도 확률도 일어날 수 있지 않느냐. 이게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예요. 100만분의 1이면 거의 안 일어난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상식적으로 봤을 때. 아니 그뿐만이에요. 이게 보시면은 이 관내사전에다가 0.39로 곱하면 이게 관내사전이 돼요. 해보세요. 계산기 해보시면은 정확하게 이 숫자가 나오거든요. 제가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관내사전을 100이라고 치면은 관내사전은 39인 거죠. 이게 세 군데에서 나왔어요. 세 정당 다 똑같이. 근데 이게 세 군데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랑 이 사전투표에서 63대 36이 동시에 같이 일어날 확률, 이거는 100만분의 1도 아니고 몇 경분의 1이에요. 이거는 천지창조급의 확률이거든요. 천지창조급의 확률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주장하는 게 민주당 쪽 분들인데 그걸 가지고 국민들한테 믿으란 거죠. 그리고 국민들은 이거가 명백한데 지금 항의도 안 하고 있어요. 몇몇 소수의 선각자 분들만 싸우고 있는데 지금 이거는 국민성의 문제라 생각해요. 이거는 이렇게 명확한 게 나오는데도 이슈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게 정말 웃겨요. 그리고 또 최근에 밝혀진 유령 회사로 추정되는 아이플러스테크가 있죠. 이 아이플러스테크는 2015년에 설립된 회사인데 2년 후인 2017년에 고작 직원이 2명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조금 늘어났는데 2017년 당시에는 2명이 직원이 있었죠. 근데 그때 매출이 어땠냐? 연간 80억이었어요. 연간 80억이었는데 영업이익은 얼마였냐? 2억 원밖에 안 됐거든요. 연간 매출이 80억이었는데 영업이익이 2억 원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민간 회사라고 하기에는 뭔가 이윤 추구가 목적이 아닌 거죠. 이 회사에서 담당했던 게 정부 전산 작업, 제강 작업, 철도 작업, 그리고 최근에 서버 임대를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회사 대표도 여기 보시면 제 동그라미 친 거예요.
김성철이란 사람인데 이게 다른 사람들이랑 이름 쓰는 방식이 다르죠. 다른 사람들은 이름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 사람 혼자서 이렇게 김성철 띄어쓰기가 있어요. 이게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게 이게 왜 문제가 되냐? 보시면은 한국인 민증은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이름이 홍길동. 근데 이게 외국인 조선족으로 추정되는 외국인들 이게 글자가 이렇게 한 칸씩 띄어져 있어요. 이거 너무 빼바가 아니에요? 이게 그냥 사적으로 쓰여진 문서가 아니라 이거는 정부 공식 문서에 이렇게 썼다는 거는 이 사람은 한국인이 아니란 거거든요. 이게 실수로 이렇게 쓴 게 아니거든요. 절대로. 이렇게 정부의 전산, 제강, 철도, 그리고 총선 서버 이렇게 큰 굵직굵직한 일들을 다루는 회사가 왜 이런 외국인으로 추정되는 그리고 실체도 없는 이런 회사냐고요. 이거를 해명을 해야지. 이걸 해명도 안 하고 있으면은 부정선거 의혹만 더 커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상식이 있는 시민분들께 제가 부탁을 하고 싶어요. 이 동영상을 보고 조금이라도 납득이 가시는 분은 이 설명에 동참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거를 설명해서 부정선거가 아니면은 아닌 거고 부정선거가 나면 큰일 난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굳이 안 할 이유는 없다 생각하거든요. 국민으로서. 이거를 부정선거가 특히 진보 지지하시는 분들 부정선거가 있었는데도 이거를 민주당을 지지하시겠다는 분들 그분들은 진보도 아니에요. 그분들은 매국노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부정선거가 있는데도 민주당을 지지한다. 그거는 사람으로서 할 짓이 아니라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이거는 제 말은 검증을 하자는 거예요. 이거를 떳떳하면은 검증을 해가지고 아니란 걸 당당하게 밝히고 아니면은 뭐 다행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국제적인 이슈로 넘겨야 된다 생각하는 게 이거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전 세계 민주주의 그리고 평화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무조건 설명해야 돼요. 이거는 사람이라면은 사람답게 살고 싶으면은 설명해야 된다 생각해요. 이거를 한국 정부랑 언론은 다 침묵하고 있잖아요. 아니 부정선거에 대해서 분명히 논란이 있는데 아무도 이런 방구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언론이든 뭐 정부든 뭐 어느 매체든 간에 소수 매체들 빼고는 다 하나같이 정부의 개가 돼가지고 국가가세를 하고 있죠. 자신의 학문을 굽혀가지고 세상에 아부를 하고 있죠. 배웠다는 그 분들도 아주 안 좋은 판결을 내셨어요. 뭐 그거야 사정이 있겠지만 저는 납득할 수 없어요. 그 판사분들의 판결을 납득할 수 없는데 어쨌든 간에 이거를 미국 그리고 전 세계적인 이슈로 넘겨서 밝혀내자는 거예요. 제 말은 필요하겠죠. 링크는 밑에 주석에 있습니다. 꼭 참여 부탁드립니다. 들어줘서 감사합니다.